당신이 믿는 현실은 진짜인가? 언어와 실체를 둘러싼 논쟁이 보여준 가짜 현실의 비밀. 수천 년 전 중국,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만은 말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황당한 궤변? 아니면 단순한 말장난? 하지만 이 한 문장은 당시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수많은 철학자들을 논쟁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논쟁이 오늘날 정치 연설에서, 언론 보도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현실은 정말 일치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언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의 힘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중국은 전국시대라 불리는 대혼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7개의 강력한 나라들이 패권을 다투며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고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제자백가, 즉 100가지 학파의 스승들이라 불렀죠. 공자는 도덕과 예의로 사회를 바로잡으려 했고 묵자는 겸해와 비공으로 전쟁을 막으려 했습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통해 세상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죠. 그런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가 또는 명변가라 불리는 논리학파였습니다. 이들은 도덕이나 정치 제도를 논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 언어 자체가 정확한가? 이름과 실체는 정말 일치하는가? 당시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단어가 나라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고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어를 왜곡했습니다. 명변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언어 사용이야말로 올바른 정치와 사회 질서의 출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름, 즉 명은 단순한 호칭에 불과한가? 아니면 실체, 즉 실을 규정하는 힘을 가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들은 언어의 한계와 모순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명변 논쟁입니다. 명변가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공손룡입니다. 그가 제시한 가장 유명한 논제가 바로 백마비마, 즉 흰말은 말이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흰말이 말이 아니라니, 그럼 뭐란 말인가? 하지만 공손룡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사고 체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논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이라는 개념은 형태를 지칭한다. 희다는 개념은 색깔을 지칭한다.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색깔을 지칭하는 것과 같을 수 없다. 즉 말이라고 할 때 우리는 네 다리, 갈기, 꼬리를 가진 특정한 형태의 동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희다는 것은 색깔이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속성이죠. 공손룡은 계속해서 논증합니다. 말을 원한다면 누런 말도 검은 말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흰 말을 원한다면 누런 말과 검은 말은 가져올 수 없다. 그렇다면 흰 말은 말과 다른 것이다. 이 논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편 개념과 특수 개념의 차이입니다. 말은 모든 말을 포괄하는 보편 개념이지만 흰 말은 특정 속성을 가진 특수 개념입니다. 보편 개념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지만 특수 개념은 구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둘은 논리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 공손룡의 주장이었습니다. 현대적 예시로 이해해 볼까요?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다. 이 말도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전화기는 음성 통화만을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스마트폰은 통화, 인터넷, 카메라, 게임, 결제 등 수십 가지 기능을 가진 복합 장치죠. 전화기라는 단어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과 본질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단어는 현실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공손룡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언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복잡한 현실을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말의 색깔,
크기, 나이, 성격 등 수많은 속성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가 현실을 어떻게 단순화하고 때로는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적 도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손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견백석, 즉 단단한 것과 흰 것은 서로 숨어 있다. 하나의 돌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의 단단함을 느끼거나 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둘 다를 완벽하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만질 때와 볼 때는 다른 감각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식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식에 기반한 언어는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병가들의 이런 논증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단순히 철학적 유의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병가들의 도발적 주장에 다른 철학 학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유가, 즉 공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미 정명론,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었죠. 공자의 제자인 순자는 명병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름은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같은 것은 같은 이름으로, 다른 것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언어의 본질이다. 흰 말을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순자는 명병가들이 언어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실제 사회에서는 혼란만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묵자와 그의 제자들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묵가는 실용주의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의 정교함이 아니라 말의 유용성이었죠. 말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도구다. 만약 언어가 소통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나쁜 언어다. 묵자는 명병가들의 논증이 지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막고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데 백마비마 논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명병가들의 영향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특히 법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가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파였는데 그들은 명병가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법률 용어의 정확성을 극도로 강조했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명확해야 한다.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법이 아니다. 이름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치는 불가능하다. 법가가 집권한 진나라는 이 원칙을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모든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 문자를 표준화하고 심지어 책을 불태우는 분석행위까지 자행했죠. 이것은 언어 통제를 통한 사상 통제의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한편 도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노자는 이미 도가도 비상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는 뜻이죠. 장자는 더 나아가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려 했습니다. 말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통발이다.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은 잊어야 한다. 나는 말을 잊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장자는 명병가들의 문제 제기에는 동의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언어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믿었죠. 이렇게 명변 논쟁은 제자백가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담론이 되었습니다. 도덕을 강조하든 실용을 추구하든 법을 중시하든 모든 사상가들은 언어와 현실의 관계라는 근본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중국 철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서양 철학이 존재론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중국 철학은 명실론, 즉 이름과 실체의 관계를 핵심 주제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도 더 지난 고대 중국의 철학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명변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국민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 인상이라고 하면 반발이 크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라고 하면 훨씬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복지 확대와 포퓰리즘 정책은 같은 내용을 가리키지만 정반대의 뉘앙스를 가지죠. 이것이 바로 프레임 전쟁입니다. 누가 더 효과적인 이름을 붙이느냐가 정치적 승리를 결정합니다. 명병가들이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름은 권력이고 이름은 무기입니다. 미디어를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제목을 다느냐에 따라 독자의 인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시위대 폭력 사태와 경찰 과잉 진압. 둘 중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가격 하락은 같은 현상을 가리키지만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온라인 공간은 더 극단적입니다. 밈, 유행어, 신조어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혼밥족, M4세대, MZ세대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특정한 세대와 현상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기업과 광고는 어떨까요? 다이어트 식품보다 웰빙 식품, 중고품보다 빈티지, 실업자보다 경력 단절자. 같은 실체를 가리키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단순히 휴대전화가 아니라 아이폰이라고 명명한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언어로 자신과 타인을 규정합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그 사람은 이기적이야, 우리 회사는 보수적이야.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현실을 고정시키고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한번 나는 수학을 못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름이 실체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동료, 지인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그 사람에게 쏟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생각해봐야 할 것은 감정의 언어화입니다. 나 괜찮아라는 말, 정말 괜찮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사랑해와 좋아해,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명병가들이 제기한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반영할까요? 아니면 말이 오히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규정하고 제한할까요?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흥미로운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언어에는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저축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이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손룡이 백만은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논리 게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그 단어 정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언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명병가들의 대담한 논쟁을 함께 했습니다. 백만은 말이 아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렸던 이 문장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명병가들은 결코 말장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 그것은 정말 현실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어는 필연적으로 현실을 단순화하고 왜곡하고 때로는 조작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언어로 세상을 재단합니다.
성공과 실패, 옳음과 그름, 우리와 그들. 하지만 이 단어들이 정말 현실을 정확히 담아내고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값진 교훈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옳다고 믿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새 그들이 되기도 하죠. 이름은 결코 실체를 완벽하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병가들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붙인 이름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넌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규정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름은 변할 수 있고 실체는 그보다 더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백마는 말이면서 동시에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다리를 가진 동물이기도 하고 흰색의 아름다움이기도 하며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역사 속 영웅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이름으로는 결코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직업으로, 나이로, 성별로, 국적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그 이상입니다. 명과 실, 언어와 현실의 간극.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에 갇히지 않고 말 너머를 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명병가들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지 않았나요? 뉴스를 볼 때, SNS를 할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말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까? 명과 실의 간극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과 함께 우리의 명변 논쟁 여행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탐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